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금융계가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분석 자료가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라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이야기 이걸 넘어서서요. 한국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고 어쩌면 원화의 위상까지도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표면적인 기술 도입 그 이상을 봐야 하는 거죠. 네.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도전일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네, 이 분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 구조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 차원의 의미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죠. 네. 우선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법안 발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주요 시중 은행들도 공동 법인을 만든다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권 공동 대응 움직임이죠. 지금은 사실상 민간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곧 길을 열어주려는 분위기인데 이게 혹시 달러 중심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우리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고요. 디지털 금융시대의 통화 주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통화 주권이요? 네, 외화 유출을 막고 또 원화 사용을 늘리려는 거시경제적인 포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이걸 감독할 거냐,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예를 들어 100% 준비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증명할지 이런 구체적인 규칙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준비금 부분이 신뢰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군요. 준비금. 네. 그럼 이게 실제로 도입된다면 우리 금융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변화가 꽤 클 수 있죠. 분석에서는 통화 정책이 전달되는 방식이라던가 원화 유동성을 관리하는 틀까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융 안정성에 새로운 위험이 생길까 봐 우려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는 항상 그런 우려가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동시에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그 가능성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원화 국제화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이나 결제할 때 지금처럼 달러를 거치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쓰는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수수료 절감 차원을 넘어서요. 거의 실시간으로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결제? 와. 네. 더 나아가서는 은행 없이 돌아가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토대가 마련되고요.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좀 소외됐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상당하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주식 시장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죠. 분석 자료는 직접적인 수혜 분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리고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또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 SDS 같이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이미 보유한 곳, 그리고 다날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이미 결제 시스템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기업들, 또 한국정보인증 같은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렇군요. 카카오페이 같은 곳들.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그 PYUSD라고 하죠. 그걸 운영 중인 페이팔이라던가 또 가상자산 사업 경험이 많은 블록, 예전 스퀘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물론 기존 결제망의 강자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이 흐름에 어떻게 합류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자들도 이 변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 포인트죠. 확실히 여러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분석에서도 분명히 지적하듯이 이게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네, 정책 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있지만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딱 결정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또 해킹 같은 기술적인 보안 문제, 그리고 초기 시장의 뭐 가격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도 섣부른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 그리고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 예, 아직은 이게 굉장히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성숙해 나가는지 좀 꾸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신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보고 또 어떤 위험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네. 오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정말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주로 금융이나 투자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이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시대의 원화라는 것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정체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